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에 모여드는 고객의 수만큼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높은 금액의 회사를 처분하거나 기업 공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자 사이에서 매우 매력적인 사업 아이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죠. 실제로 높은 가격에 인수가 되거나 상장을 한 기업들을 보면 대다수가 플랫폼 기반의 비즈니스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의 규모 확장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긁어 모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자금을 이용해 모은 사용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중국의 우버라 불리는 디디는 2016년에 세계 최대의 카풀 서비스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루에만 이용하는 고객이 2,500만 명 이상으로 전 세계 다른 모든 카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수입니다. 중국 내 마지막 경쟁자였던 콰이디를 인수해버리고 절대 승자가 되어버린 덕이었죠. 그렇게 승자가 되는가 싶었으나 2년 뒤 상하이를 기반으로 메이턴이 새로운 카풀 서비스를 런칭합니다. 원래 메이턴은 음식 배달, 영화 예매, 여행 예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였죠. 후발주자답게 1위인 디디보다 훨씬 더 막강한 프로모션을 제공해서 운전자와 고객에게 매우 매력적인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알리바바와 중국의 최대 온라인 여행 서비스 업체인 시트립도 카풀 사업을 시작합니다. 원래 보통 플랫폼 기업은 경쟁자를 모두 물리치고 1위가 되면 소위 락인 현상으로 업계 1위를 굳건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국룰이었거든요. 근데 왜 디디는 1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발주자들에게 계속 시장을 뺏긴 것일까요? 왜 디디는 알리바바, 페이스북, 에어비앤비처럼 승승장구하지 못한 걸까요? 이건 디디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카풀 서비스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우버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플랫폼 비즈니스는 사실 회사에 자금력이 있으면 유저를 끌어모으는 건 그 어떤 산업보다 쉽습니다. 서비스를 개발한 이후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유저들을 끌어모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을 장악하는 건 쉽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하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내기 위함인데요. 플랫폼 비즈니스가 수익을 내는 구조로 재무 구조가 전환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장악하기 쉽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경쟁사에게도 똑같이 쉽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어플인 카카오톡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카카오톡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할 때 상대도 카톡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채팅 어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는 카톡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 혼자 다른 어플을 사용해봐야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카톡은 그렇게 확보된 유저들을 기반으로 게임, 택시, 기프트 등을 시작으로 은행까지 런칭을 해서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적어도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을 이길 수 있는 채팅 어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적어도 현재까지는요. 이것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그리고 유저의 이탈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을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의 경우 각 개인들이 도모하여 플랫폼을 우회하여 본인들끼리 서비스를 주고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플랫폼을 사용하면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할인을 제한하고 서비스 수요자는 그 제한을 받아들일 확률이 커지죠. 게다가 이 서비스가 지속 가능한 서비스일 경우에는 최초 1회에만 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유저들끼리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부 고용 서비스 같은 게 예가 되겠네요. 실제로 홈조이라는 가정부 매칭 서비스는 설립 5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운영자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겁니다. 플랫폼 밖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는 사용자가 대금을 지불하기 전까지는 호스트의 정확한 위치와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방지를 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사용자는 번거로움을 느끼게 되고 다른 비슷한 서비스가 더 편한 방식을 제공하면 그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런 서비스에는 멀티 호밍 현상이 발생합니다. 멀티 호밍이란 유저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사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차량 공유의 양대 산맥인 리프트와 우버, 대부분의 운전자와 승객은 이 두 어플을 모두 사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리랜서들의 서비스 제공 플랫폼 기업이 몇 가지 있는데요. 대부분의 프리랜서와 유저는 한 가지 플랫폼만 이용하지 않고 이 플랫폼 전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의 수익은 나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 멀티 호밍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기업들이 연구를 했고 어느 정도 해답을 찾은 것처럼 보입니다. 유저들이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빠르게 유저를 확보한 후 경쟁사보다 월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락인을 하는 전략을 펼친 아마존의 방식이 하나의 예인데요. 아마존은 프라임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로열티를 증대시켰으며 이로써 멀티 호밍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식은 알리바바를 들 수 있는데요. 알리바바는 네트워크 브리징 전략을 펼쳤습니다.
브리징 전략이란 다른 비즈니스 서비스를 런칭함으로써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유저들이 그 기업이 가진 여러 서비스를 오가도록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죠. 사실 멀리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카카오톡이 바로 네트워크 브리징 전략을 성공적으로 펼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락인 전략에 상당히 잘 빠지는 타입이거든요. 한번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른 걸로 잘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 제가 최근 카카오뱅크 계좌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아직 계좌를 활용하지 않아서 통장 잔고는 계속 0인데 몇 번 사용해보니까 다른 은행에 비해서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어쩌면 조만간 주거래 은행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